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식경렬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대한전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최근에 또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주가는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통 튀고는 있습니다. 튀고는 있는데 상단에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막아내는 게 좀 버거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 수준에서 물량이 나와줄 때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들.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 호가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호가가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들 있잖아요. 거래량들. 호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호가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호가가 여기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호가가 올라간다는 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주가가 올라가면서 체결이 막 돼요.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팔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호가가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는데 체결이 막 됩니다. 막 갉아 먹어주면서 막 체결이 막 돼요. 주가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는 거니까 거래량이 쫀쫀쫀쫀 거래가 이렇게 쌓여가면서 점점 거래량들이 쭉 올라올 거잖아요. 거래량이. 그게 이 거래량이에요. 근데 호가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뚝뚝뚝 떨어지면서 막 매물이 막 쏟아져요. 매도.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걸어놓은 거 체결 막 돼버리고 막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걸어놓은 거 다 이제 마감해버리고 딱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매도 거래량들이 나온 거죠. 매도 거래량. 이게 그러면은 주가가 음봉이 되겠죠.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매도 거래량들이 나와준 게 주가가 음봉 여기서 거래량들이 나와준 게. 자, 이전에 고점에 보면은 여기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호가가 동반되더라도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냥 막 산단 말이에요. 매수가 강도가 높다. 매수 강도가 높다. 위에서 윗꼬리 딱 달고 거래량들이 쭉 빠져요. 거래량들이 주가가 쭉 빠지면서 거래량이 동반됩니다. 그럼 위에서 팔았던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판 거래량이잖아요. 뭐 대충 이거를 오늘 라이브에서 설명 좀 드리긴 했는데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죠. 거래량들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주가가 통 튀었다가 떨어지더라도 뭐 거래량들이 크게 없어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거래량들이 크게 없어요. 이전에 거래량들보다는 못합니다. 이전에 이때 당시에 거래량들보다는 그렇게 많이 못한 상태라는 거죠. 자, 여기 이때 거래량들 통통 튀었는데 많이 없어요. 조정 흐름들은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거래량들이 나와주면서 증가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반등 흐름들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2,000원 여기 이 부근까지는 반등 나올 수는 있습니다. 2,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2,000 여기 이 부근까지 저항 구간이죠. 여기가 저항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00원, 2,000원 부근들 사실 우리가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회복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 떨어진 만큼 싸졌다라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주면 주가가 항상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적정 하락까지 올라가고 고평가가 됐다가 또 떨어지고 기대감이 반영됐다가 그게 빠져나가고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결국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일단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1,600원 부분들을 버텨주기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 도지형 캔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나오면은 추세를 좀 반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좀 경계를 하고 지켜보자고요. 자, 일단 수주에 대한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좀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게 경기 침체는 이제 글로벌 수주 감소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구리 가격을 보는 거죠. 수주 잔고에 대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구리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면은 납품을 하더라도 이익이 안 난다라고 했잖아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에스컬레이션 조항 이런 것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실상 폐지로 접어들면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변이의 출물만 아니라고 한다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가 된다. 그럼 이제 세계 공장이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 봉쇄가 더 이상 없어진다.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건 리스크긴 해요. 그러면은 공장이 돌아가고 봉쇄가 없어진다라고 공장이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세계 경기가 돈다. 그럼 물류가 그만큼 필요하다. 물동량이 필요하고 원자재가 필요하고 모든 산업재에서는 구리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소비가 증가되면서 올라갈 거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반영이 됐던 게 철강이에요. 철강.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철강석 가격이 올랐습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하니까 철강의 원료가 철강석이잖아요. 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중국도 뭐 톤당 뭐 60위안인가 60달러인가 뭐 80위안인가 뭐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고요. 철강이 먼저 반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닥터코퍼라고 하는 구리, 경제박사라고 하는 구리 가격의 상승 흐름도 이어지지 않겠는가. 자, 이전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그래도 좀 회복이 된 수준이긴 합니다. 자, 여기 주가 구리 가격들의 동향을 좀 보면, 자, 뭐 이거는 뭐 15일,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이전에 2022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온 거예요. 주가가 이전에 쭉 떨어질 때는 이 영업이익이 많이 내려왔었죠. 당시에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났던 것들이 있었죠. 영업이익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게 1월, 3월, 5월, 6월, 7월 툭 떨어졌잖아요. 6월, 7월. 그래서 여기 2분기는 실적이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좀 났었고 3분기는 그래도 여기는 지지를 계속 받아주고 더 이상 하락은 하진 않았으니까 3분기 실적은 무난하게 나와줬고 그리고 구리 단가가 이제 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4분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게 좀 집중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래량들도 많이 동반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때까지는 좀 버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하긴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바닥은 여기고 고점은 여기니까. 고점은 상단 부분. 여기 이 매물대. 여기에 매물대. 고점이라고 보고 저점은 이 부분. 1,500원 이하.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저점을 대응을 잡고 고점은 여기로 주가가 주종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회복을 하는 거야.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반등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들 또 우리 기계적으로 가자고요. 구리 가격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는 상황이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있는 상황일 수는 있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가 되면서 확진자가 증가되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경기가 정상화가 좀 될 수 있을까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그 우려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봉쇄를 하진 않는다라고 하니까 구리 가격, 철강 가격도 먼저 올랐죠.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모의 투자입니다. 모의 투자. 저도 이제 무료방에서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 자, 모든 종목들의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우리 페노션 6% 올라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4% 올라가고 총 계좌는 손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거는 전부 다 1차 대한항공이나 카카오뱅크, 대한항공 이거는 2차 대응을 좀 잡아놓은 상태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 정도는 2차 여력을 제가 이제 항상 분할 매수 말씀을 드리고 대응을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건데 라이브에서 하려고 하다가 타이밍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안에 간간히 녹여보는 건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 정도 이 정도 수준이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6%. 자, 그러면 우리 평가 손익 수익률을 보지 말고 평가 손익을 보자고요. 35,000원, 27,000원 있잖아요. 그럼 총 55,000원, 56,000원 수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들 같이 반등이 살짝 나올 때 같이 정리를 해서 손실 금액을 줄이고 이 매입 금액 현금을 확보를 하고 손실을 줄이면서 현금을 확보하면서 현금을 확보한 걸로 또 다른 데 투자를 하고 계속 순환을 시키고 계좌를 살리면서 그걸 유지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하고 현금이 확보됐잖아요. 그러면 또 기존 종목들 또 추가 매수 2차, 3차 대응을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좌는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수익률 보지 마시고 수익금을 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내일은 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이. 자,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12월 1일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12월 1일부터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정도 손실이면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 이거 종목 타점 잘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더 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 12월부터 최근에 제가 매수를 한 것들도 있지만 12월 이후부터 지수가 하락을 했던 거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수가 올라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시장이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들, 이제 이전에도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이탈하긴 했는데, 지수만 반등을 좀 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전계자가 수익 구간들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겁낼 거 없는 시장이잖아요. 겁낼 거 없잖아요. 금리도 우려감들이 이제 끝난다. 긴축 강도도 약해진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종목들 자체가 제가 무료방에서 다 드린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무료방 입장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라이브 하면서 오늘도 교육 자료들 좀 교육 강의도 좀 하고 했는데, 라이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다시 보기 좀 나와 있으니까,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